배드가이즈2를 보며 만약 우리가 강도질을 한다면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 악당들과 함께하고 싶을지 생각해봤어요. 우리 팀을 모아 일을 시작합시다. 마지막을 지켜봅시다. 강도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리더이자 두뇌입니다. 대규모 강도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다면 전략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모두를 예측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후보는 많지만 저희는 특히 3명을 선정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킹핀, 뮬란의 샤뉴, 그리고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배드가이즈의 마멀레이드 교수입니다. 정교한 계획으론 마멀레이드 교수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의 강점은 순진해 보이는 외모와 타고난 카리스마로 이 두 가지 덕분에 그는 대중을 속여 자신을 기니피그 자선가로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멀레이드 교수님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는 취약하지만 능숙한 범죄자들을 협박해서 개과천선하도록 유도하지만 결국 그들을 이용해 자신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는 뒤에서 조종하는 능력 덕분에 팀의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서야 그가 이해하는. 그가 자신의 오른팔을 배신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 예상되지만 너무 서둘러 실행에 옮기는 바람에 결국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작은 체구 때문에 마멀레이드는 동료에게 쉽게 배신당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위치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의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냥 생각입니다. 작은 악당에서 거대한 두 악당으로 넘어가 보죠. 샨유와 킹핀은 이 분야에서 인상적인 경쟁자들입니다. 무엇보다 마멀레이드와 달리 이들은 충분히 크고 강해 부하들과 함께 최전선에 설 수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모두 많은 사람들을 지휘합니다. 샨유는 장군이고 킹핀은 최고 경영자죠. 물론 이 둘의 일하는 분야는 매우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부하들에게 상당히 냉혹함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강점이 있지만 이번 작전의 두뇌는 킹핀으로 정했습니다. 샨유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고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냉혹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 말은 그는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부하 중 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팀원 중 누군가가 임무를 실패하거나 그가 원하는 만큼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가 프라울러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받듯이 킹핀 역시 자신의 작전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을 과시하려고 부하를 죽일 만큼 무자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거의 완벽한 강도 사건을 계획할 만큼 위협감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실수도 자신의 길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킹핀을 리더로 뽑았으니 이제 조직원들을 차례로 밝혀야 합니다. 먼저 총잡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가 많습니다. 아이들 영화, 특히 디즈니에는 밀렵꾼이 자주 나옵니다. 타잔의 클레이튼, 토드와 코퍼의 에이모스 슬레이드가 생각나네요. 이 둘은 모두 사냥 실력이 뛰어나고 자신과 먹잇감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 부문에서 또 한 명의 디즈니 악당이 눈에 띕니다. 바로 후크 선장입니다. 후크 선장은 주로 검으로 싸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총을 다루는 실력도 소름 끼칠 정도로 뛰어납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그는 실제로 아코디언을 연주했다는 이유로 한 남자를 쏘아 죽입니다. 야, 그냥 그 남자에게 그만하라고 하면 돼. 이게 후크 선장과 에이모스 슬레이드의 문제야. 둘 다 총을 잘 다루긴 하지만 너무 성급해서 작전에 제대로 된 경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후크 선장은 중년 해적의 몸을 가진 어린아이 같고 에이모스 슬레이드는 쉽게 화를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슬레이드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하죠. 카퍼가 못마땅한 표정만 지어도 슬레이드는 바로 물러날 거예요. 그래도 클레이튼은 이 일에 적합한 후보입니다. 클레이튼은 돈을 위해 누구든 쏠 만큼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인물입니다. 클레이튼은 카리스마도 있고 실제로 총잡이로 일하니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 동안 총잡이 한 명만 뽑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험한 일엔 최소 2명이 필요하죠. 오픈 시즌 쇼 후보도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가 최소 2번이나 숲속 동물들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혼자 라이플을 맡기는 건 우리 채널에서 추구하는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경우 남는 후보는 기상천외한 무기를 가진 캐릭터들입니다. 예를 들어 장화신은 고양이 2의 잭 호너와 슈퍼배드의 벡터로
둘 다 축소 광선이나 석궁 등 특이한 무기를 잘 다룹니다. 둘 다 악당 기준으로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벡터는 자기 악당스러움에 빠져 강도에 집중 못하고 잭 코너는 동료들을 얼마나 빨리 해치울지 시험할 겁니다. 그냥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솔직히 이들의 무기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잭 코너는 인생 전체를 마법 아이템을 훔치는 데 집중한 점에서 여기서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이익을 요구하겠지만 그가 무자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총잡이 클레이튼과 잭 호너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금고털이 전문가로 폭발물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가이즈의 미스터 스네이크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는 뱀입니다. 그 말은 그가 다른 후보들보다 금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팀에서 이미 금고털이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니 이 일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금고를 열기 위해 좀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팀은 쿵푸팬더2의 쉔경 같은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성은 전부 불꽃놀이에서 비롯됐으니까요. 쉔은 뛰어난 군사적 두뇌와 방대한 폭약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어떤 금고든 뚫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은밀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해도 이 일에 너무나 딱 맞는 악당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거의 반칙 수준이죠. 바로 스팟입니다. 정말이지 그가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미니어처 포털로 ATM에서 돈을 훔치려 했어요. 이 능력은 저주이자 축복이죠. 이번엔 그걸 더 크게 쓰는 것뿐입니다. 금고를 부술 필요조차 없으니 스팟은 우리 주유소 강도, 아니 강도단의 금고털이범으로 완벽한 선택이죠. 이제 해커로 잘 어울릴 만한 캐릭터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감시가 필요하든 방해 공작이 필요하든 누군가는 이 강도가 벌어지는 장소를 둘러싼 기술에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그맨의 피티 더 캣, 클라우디 위드, 어 찬스 오브 미트볼 이하의 체스터 부이 등 발명가들이 괜찮은 후보입니다. 피티는 이곳에서 가장 창의적인 발명가입니다. 피티는 사실상 매일 새로운 복잡한 장치를 고안해내고 그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PT의 유일한 문제는 가끔씩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나는 PT보다 먼저 그의 복제 장치 면책 조항을 알아챘고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았어요. 진짜 PT. 그럼에도 그는 앞서 언급한 체스터 V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올리비아 옥타비우스처럼 이 일에 강력한 후보입니다. 올리비아 옥타비우스는 킹핀과 함께 차원 이동 기계를 만들 만큼 똑똑합니다. 사실 그녀는 이 일에 거의 확정된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디션장에 가는 길에 대형 트럭에 치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미스 타란툴라로 교체했습니다. 미스 타란툴라는 이미 뛰어난 해커이고 8개의 다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조종부터 목표 지역 경비원 명령 조작까지 모두 할 수 있죠. 솔직히 PT의 창의성과 엉뚱함 때문에 이 일을 맡기고 싶어요. 그는 작은 디테일을 자주 놓쳐 신뢰하기 어렵죠. 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에 아쿠아피나가 목소리를 맡은 타란툴라가 나타난다면 이제 이 녀석을 비스트 모드로 바꿀 때야. 맛 좀 봐라, 휘퍼스. 내 생각엔 이제 그건 그녀 거야. 뛰어나고 빠른 해킹 실력 덕분에 미스 타란툴라의 이 일에 딱 맞아. 해커에 이어 변장의 달인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 이 부문엔 인상적인 후보가 많아. 하지만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는 가면, 도둑 요괴, 계산적인 카멜런, 잔인한 렌달로 후보를 좁혔어. 3명 모두 강점과 약점이 있어. 카멜론과 렌달은 위장 능력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렌달은 어떤 환경에도 섞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카멜레온은 변신까지 가능하지. 하지만 요카이는 이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계산적인 인물일 거야. 하지만 범행 대상이 크레이테크 인더스트리가 아니라면 요카이는 별로 관심 없을 거야. 결국 비열한 파충류 2명만 남지. 그리고 카멜론이 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더 눈에 띄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의 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어. 우리는 교활하고 은밀하며 돈만 주면 뭐든 하는 렌달에게 이 자리를 줄 거야. 하지만 범행 후에는 그들이 비교적 무사히 빠져나가려면 도망 차량 운전수가 필요해. 침착한 손, 그리고 물론 기본적인 운전 실력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될 거야. 월리에 나오는 오토는 이 일에 완벽한 선택이 될 거야. 그는 자의식을 가진 운전대니까. 하지만 그는 자의식을 가진 운전대일 뿐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가 차량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에게 맡길 수 없어. 오토, 내 길에서 비켜. 그럼 이제 자기 세계에서 운전을 잘하는 캐릭터들만 남게 돼. 예를 들면
101마리 달마시안의 크루엘라, 배드가이즈의 미스터 울프, 이집트 왕자의 람세스 왕이 있어. 물론 람세스 왕은 자동차를 모를 테니 좀 이상한 선택이긴 해. 영화 오프닝에서 그는 인상적인 전차 운전 실력을 보여줘. 모세와 흙길, 피라미드 비계를 달리며 어느 정도 따라잡기도 해. 말도 필요 없었어. 직접 조종이 가능하니 이 장군은 차량 운전을 즐길 거야. 이 점이 그를 크루엘라 같은 운전 능력자보다 뛰어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녀는 다양한 지형에서 뛰어난 운전 실력을 보여줬어. 특히 눈 덮인 언덕을 달렸고 자기 차보다 훨씬 큰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뻔했지. 대단한 컨트롤이야. 하지만 그녀의 약점은 나쁜 성격에서 드러난다. 그녀의 몰락은 경고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도로에서 분노에 휩싸이면 그녀는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작전에 투입하기엔 다소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어. 너희들 이 바보들아, 오 멍청이들아. 아, 닥쳐. 미스터 울프는 압박 속에서도 침착한 편이야. 뭐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이전에 도주 차량 운전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점이 돼. 하지만 강도 사건도 위험하지만 전쟁에서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지만 전능하진 않은 람세스 왕에게 도주 차량 운전사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줄 거야. 도주와 경비뿐만 아니라 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힘센 멤버도 필요해. 바로 힘 담당이 등장하는 거지. 이 분야는 압도적 크기와 힘이 중요하지만 전략과 리더십도 유용해. 예를 들어 쿠파를 생각해봐. 그는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의 군대로 지도에 있는 거의 모든 왕국을 점령해 본 적이 있어. 그는 엄청난 힘과 몇 초 만에 상대를 태우는 화염 숨결을 지녔어. 단순한 화력 외에도 여기서 가장 강력한 인물일 거야. 하지만 그는 너무 쉽게 믿고 거대한 불을 뿜는 거북이 남자는 이 범죄를 조용히 진행하기엔 최적이 아니야. 드라고도 마찬가지야. 그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위협적인 전사일 수 있지만 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이나 드래곤을 복종시키려고 하거든. 솔직히 이 부문에서는 좀 막혔어. 영화 악당 세계에는 터프가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쿵푸 팬더의 타이렁이 있다는 걸 떠올렸지. 솔직히 이 친구를 보면 강도단의 다른 역할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감시나 은신이 왜 필요하지? 혼자 최고보안 감옥을 탈출하고 수백 명 경비원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타이룬과 함께라면 피해자들은 힘든 시간을 겪을 거야. 또 그의 명예심 덕분에 우리가 얻은 전리품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다른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캐릭터들을 위한 카테고리가 있어. 이제 와일드카드를 뽑을 시간이야. 간단히 말해 와일드카드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캐릭터야. 엄청난 자원, 특별한 능력, 창의적인 두뇌를 지닌 캐릭터들이 이상적인 후보야. 위대한 명탐정 바실의 라디건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세계 최고의 범죄 두뇌를 가지고 있어. 주임에도 불구하고 라디건은 런던 전체를 극심한 공포와 절망에 빠뜨릴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어. 런던 브리지 사건이 무엇이었든 영국 여왕의 로봇 도플갱어를 만들어서 이제 라디건이 왕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등 라디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맨이야. 하지만 그는 유일한 후보는 아니야. 슈렉2에 나오는 요정 데모가 그렇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그녀는 위압적이고 카리스마도 있지만 동시에 마법을 쓰지. 그녀는 사람을 개구리나 거품으로 만들고 협박하거나 동물 물건에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어.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상상력을 발휘해봐. 하지만 분명히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테니 그녀를 믿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오래 고민하는 게 현명할 거야. 마지막으로 벡터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해야겠어. 그의 자만심이 크긴 하지만 축소 광선이나 그런 기상천외한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스퀴드 런처 아마자. 그가 지구에서 가장 둔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후보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이 중에서 영국 정부 전체를 상대로 거의 쿠데타를 일으킬 뻔한 쥐는 단 한 명뿐이야. 레티건이 오늘의 와일드카드인 이유는 순전히 그가 무슨 짓을 꾸밀지 보고 싶어서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최종 멤버가 결정됐어. 리더로는 킹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총잡이로는 클레이튼과 잭 호너가 있어. 또 스팟은 금고털이, 미스 타란툴라는 해커, 렌달은 변장 전문가,
킹 램시스는 도주 드라이버, 타이렁은 힘 담당, 그리고 라디건은 와일드 카드야. 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 작전 개시야, 베이비. 이 최고 보안 회사는 현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혁신적인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어. 게다가 그 무기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금속들로 만들어지고 있지. 이건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정말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전이야. 다행히도 킹핀에게는 계획이 있었는데. 잠깐만, 그건 취소하자. 잭이 방금 그를 쏴버렸어. 좋아. 이제 상황이 이래. 잭이 이제 책임자야. 알겠지? 필요한 위치와 이동 수단을 확보하고 나니 잭은 굳이 킹핀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특히 잭 자신도 수많은 강도질을 해봐서 그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었으니까 경비를 먼저 느슨하게 해야 했어. 잭의 악이 유니콘 뿔로 멀리서 경비원 몇 명은 처리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카메라가 문제였지. 저게 유니콘 뿔이야? 어쨌든 미스 타란툴라가 카메라를 완전히 끄려면 몇 초 더 걸릴 거야. 그래, 울펜. 아니야. 내가 말하는 사이 미스 타란툴라가 이미 끝냈어. 이제 더 간단해졌네. 경비원이 가장 문제지만 스파 포털을 이용하면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경비원이 많은 곳을 파악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해. 타이렁과 렌달은 쉽게 상대할 수 있어. 렌달의 은신과 타이렁의 힘, 전투 실력 덕분이야. 경비원들은 상황을 모를 거고 총잡이들은 밖에. 라디건은 계략을 짜고 있어. 클레이튼은 자존심이 강한데 잭의 무기고와 잭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라디건이 사업 제안을 하고 클레이튼이 잭을 배신하게 돼. 라디건이 무기 절도를 돕는 대가로 라디건이 모든 귀금속을 가지는 조건으로. 클레이튼과 라디건은 잭이 죽인 경비원의 제복을 훔쳐 기지에 몰래 들어갑니다. 미스 타란툴라는 누군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카메라를 몰래 작동시켰습니다. 이 팀에겐 공정한 조치입니다. 그녀가 타이룬과 렌달에게 경고한 뒤 사실상 1대2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렌달은 팝콘을 먹으며 타이룬이 라디건과 클레이튼을 박살내는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더 스팟만 건물 밖에 있었고 혼자 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했다면 말이죠. 더 스팟은 자연의 괴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는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회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급한 전화가 경찰에 왔을 때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타이룬과 렌달은 몰랐지만 더 스팟은 이미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포털로 물건을 훔쳤고 타이룬과 렌달은 현행범으로 딱 걸렸고 보물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심각한 해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타이룬이 해야 했겠죠. 왜냐하면 렌달은 경찰이 나타나자마자 투명 모드로 도망쳤을 테니까요. 타이룬에게 다행인 점은 적어도 자신의 명예는 지킨 채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을 제압한 후 그는 렌달을 만나서 아까 있었던 작은 의견 충돌에 대해 잠깐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킹 람세스뿐입니다. 그는 스팟이 포털로 탈출해 필요 없었고 체포도 안 됐습니다. 경찰에겐 그저 운전 배우는 중년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스 타란툴라는 타란툴라여서 쉽게 도망쳤고 스팟은 전리품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람세스와 타란툴라도 목숨을 건졌고 당분간은 자유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시는 크레이그리스트 강도 의뢰를 받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엉망이었어요.